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2030 세대의 아파트 패닉 바잉이 활발했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하락 불똥이 전세 시장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68층 규모의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가능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된 억울한 사례 구제에 나섰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순간 삭제를 줄여서 순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순삭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월요일이 왔을 때 주말 순삭이 있고요. 그리고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 통장 잔고는 0일 때 이 월급 순삭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고 나서 17일이 지나면 보릿고개 같은 월급 고개를 겪는다고 해요. 정말 순간 삭제되면 너무 아쉬운 것들이죠. 주말과 월급. 그런데 늘 좀 순간 삭제됐으면 좋겠다. 순삭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 주간 조금은 안 좋았던 일들, 그리고 지난 2021년 한 해간 안 좋았던 기억들이죠. 혹시나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순삭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여러분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간이 또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1월 2일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첫 번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새해 시작을 또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요일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볼 텐데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기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산다난한 그런 해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요.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정말 어떻게든 잘 버티시고 정말 우리 코로나 접종 맞으신 분들 좀 소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좀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강해집니다. 자, 늘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그리고 궁금한 부분 또 부동산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부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또 올해도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함께하면서 차윤원 대표께서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으실 자영업자분들의 좀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집단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은 정말 소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뿐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 성심성의껏 드릴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꼭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해결에 앞서서 먼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좀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책을 열면 목차부터 보듯이 2002년 부동산 투자에서는 또 어떤 걸 집중해서 유념해서 봐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실 거고 여러분의 저축한 돈을 또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고민하실 겁니다.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해외 주식 또는 해외 달러 이런 환 투자도 할 수 있고 금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고뇌를 짠 고민의 어떤 집합체이고 또 고민의 어떤 그 결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민 지금 현재 많이 해보셔야 될 때고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알아봐야 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투자할 거냐, 과연 2022년 어떻게 투자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가 지난 6, 7년 동안 많이 올랐죠.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항상 누구든 투자를 할 때는 실거주, 자기 주택, 자가주택을 해서 실거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거주하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좋아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가수요가 붙게 되죠. 이 가수요가 이 부동산 가격을 많이 부추기고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가수요가 사라지고 이제는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거주 수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대출의 규제라든가 보유세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투자에 대한 흐름이 좀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 집 마련하시려면 항상 부동산 투자의 흐름과 자산의 증식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이 시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2022년을 이끌어갈 부동산 투자의 화두는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이 여러 가지 규제와 또 부동산 현상, 너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직접 살 수 없다라면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도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장이 이 2022년과 2023년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2022년이라는 지금 현재는 부동산 아주 최고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좀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묻기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규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라든가 그리고 또 보유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가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금리도 많이 인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연말에 종부세 폭탄 맞으시는 분들 과연 내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보다는 뭐 월세가 나오는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고 보유세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취득세를 좀 줄여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또 이 시장이 좀 왜곡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세도 나오고 보유세 이런 피해 다닐 수 있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엉뚱한 데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데 특히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죠.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금 터무니없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투자가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들은 늘어나지 않고 사무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지 소위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내줄 수지가 맞지 않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든 부동산 규제와 다출 규제,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가 위축돼 있습니다. 이제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항상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의 중심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은 약간의 하락 그래서 조정기가 도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단 수도권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분들이 혹시 가격이 좀 떨어지면 나도 다시 서울로 입성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매물이 좀 출현을 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팔고 언제든지 들어올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내가 좀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좀 더 만들어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재건축보다는 재건축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시장을 많이 두드리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년 말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부밍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축 쪼개기라든가 이런 걸 막고 그리고 건전한 조합원들의 보호하고 또 조합원의 증가를 늘어나면서 조합원에 대한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거래 허가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뭐 권리 산정 기준일도 미리미리 진행을 기준 정해가지고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함으로써 미래 또는 7년, 8년 사업을 좀 뭐 과거에는 재개발하면 15년 또는 20년 걸리는 사업들이었는데 이 신속통합 계획을 통해서 과감하게 정비구역 지정 부분들을 5년, 7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당기고 또 심의하는 심의 자체를 통합심의를 통해서 심의만 거치는 것마다 2년 걸리는 걸 6, 7개월 줄여서 빠른 시간 하에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좀 규제들을 개발 쪽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을 통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서울시가 진행하는 신속통합계획과 국토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공공주택 복합개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지금 쌍맥을 이루면서 공급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제든지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산업 이런 사업들 쪽에서 하는 투자 쪽으로 하고 있는 반대로 지금 현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권리산정 이후에 거래되는 부분들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이 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7년, 8년 지정이 되면 7년, 8년 내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준공 이후에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2002년에는 재개발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많이 높고 수요가 많이 있는 서울의 안쪽 도심 내에 낳고 노후된 지역들의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도정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0세대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주택 소규모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가로주택 사업들이 앞으로 다소 인기를 누릴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자금적으로는 좀 덜 들어가면서 빨리 아파트가 돼서 내가 직접 들어가거나 또는 나의 자녀들이 또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아파트를 좀 투자할 쪽으로 하는 쪽으로 듣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부동산 조정기에 재개발의 가격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기존의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 조짐하고 2012년을 통과하면서 13, 14년 바닥을 치고 가격이 계속 2020년까지 21년까지 가격이 올랐죠. 지금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원래 상승 곡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거나 일부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정도가 가격이 내리겠죠. 내리는 정도가. 그런데 재개발을 같은 경우에는 비록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황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은 이 빨간 곡선처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경비구역 지정될 때, 조합 인가날 때, 사업시 인가날 때, 관리 처분할 때, 입주할 때, 입주 후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물론 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내린다라면 재개발의 목표가도 내리겠죠. 내리겠지만 내린다 하더라도 이 파란 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가격이 내리지만 어차피 사업이 진행하는 단계별로 상승분은 계속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의 아파트는 직접적 가격이 하락이 되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격은 어차피 오르긴 오르는데 이만큼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 조정받은 가격으로 내려져서 이만큼 오를 거냐라는 부분의 싸움이 되겠죠. 결국은 재개발은 시간이 가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 만큼의 가격 목표가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6, 7년, 7, 8년에 걸쳐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2022년 이번 이 부동산 시장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거다. 그리고 위치가 좋은 쪽만 가격 인기가 좋을 거냐, 그게 아니고 서울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그 지역마다 주변 아파트 가격 시세에 맞추어서 재개발 가격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분명히 위치와 크게 관계없이 다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인기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지정된 목표를, 지정된 지역, 자기가 적합한 편의시설, 그리고 자기 적합한 교육 환경, 직장과 가까운 그런 부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많이 오를 거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분명히 좀 덜 오르지만 확실히 오르면서 갈 거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 기획, 그리고 또는 가로주택 사업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가는 지역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서울의 노후된 지역, 노후된 빌라나 주택가를 찾아서 예정된,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도가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개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또는 7년 후면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사업이 진행하는 쪽으로 갈 거고, 자녀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투자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020년과 2023년 이 사이에는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이 공급하기가 좀 어렵게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 공급이 서울에서는 어려워져서 기존의 다세대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꼭꼭 박사, 그리고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들을 좀 즐겨 애청해 주신다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얻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우리 박승규 TV 부동산 고민, 이 고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순삭, 바로 없어져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간만큼은 순삭,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꼭꼭박스의 명강의 시간을 듣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할 정도로 순삭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꼭꼭박스의 명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고민 해결 내용 들으시다 보면 아마 2022년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계획들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 세우시다가 이 부분은 조금 혼자 하기 막힌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차인원 대표의 고민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재 해외 취업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고요. 네. 한국 부동산 이런 것은 현재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자이고 음. 투자 금액은 제가 모은 돈 1억과 부모님이 주시는 무상증여 5천, 네. 차용 1억 5천을 총 모아서 총 투자 금액은 3억이고요. 네. 해외 체류자로 세대 분리가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지역 위치는 선호하는 곳이 없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네. 출국 전 2월 초에 집 구매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제가 대표님께 이제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용으로 좋은 아파트 또는 빌라를 추천해 주시면 네. 오늘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 가장 똘똘한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총 여유자금 3억 원으로 돈이 될 수 있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국내 투자처 바로 대표님께 조언 구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으로 취업을 하셨나 봐요. 네. 네, 언제 가세요? 저는 2월 8일에 지금 중국에서 산 지는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혹시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만 30세가 넘으셨네요. 네.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세대 분리 인정받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는 언제 오실 거예요? 저 지금 부모님 뵈러 예. 2달 정도 휴가를 받고 왔고요. 네. 2월 8일에 출국을 다시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뭐 결혼하셨어요? 아직 못하겠습니다. 돈 벌다가 결혼 못하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31살이시면 근데 결혼도 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 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 있으면 돈을 공부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뭐 중간중간 때가 있는데 네. 이 자연적인 걸 거스르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성취감 이런 걸 다 중요한 건데 다 이루고도 돈 많이 벌고도 무언가 이렇게 그 나이 때 해야 될 걸 놓치고 가면 그 시간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성취와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렇게 또 빵꾸가 나면 되게 허전한 것들이 좀 있더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 영구 복귀하는 시간은 언제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는 시기요? 네네. 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아예 귀국하셔가지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는 거. 네, 우선 한 5년 정도. 5년. 네,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5년에서 7년 사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주를 안 하는 거니까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5년에서 7년 후 좀 약간 길게 보고
아파트로 될 수 있는 뭐 재개발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근데 3억을 가지고는 좀 현재 좀 알아보기면 매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혹시 3억에서 좀 더 부모님한테 빌려올 수는 없어요?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총 3억, 투자금 3억 3억이요? 총 정도여서요. 3억으로 네. 예, 쉽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할게요. 당장은 아니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좀 많은 지역의 빌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양사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원래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저 지금 홍대역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여기 보면 압구정 아시죠? 네. 압구정 건너편에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는 너무 비싸죠.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좀 내려보면은 여기 압구정에서 오른쪽 가면 이렇게 청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청담동 건너편에 바라보는 데가 자양사동이에요. 네. 자양사동 한강변 쪽으로 하나.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구축이거나든가 너무 노후된 걸 사두시면 전세 또 세입자분들이 뭐 고쳐달라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또 다시 자주 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축이나 노후된 다세대 주택보다는 신축 지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높죠. 예, 그래서 전세값을 좀 높게 받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한강변 같은데 이제 좀 고급 주택이 형성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원룸이나 분리형 원룸 있죠. 이런 걸로 하나 전세 끼고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 빌라들 있잖아요. 방 3개짜리 노후된 빌라들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부동산을 전혀 몰라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짜리 빌라가 18억에서 한 19억 정도 해요. 왜냐하면 얘는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이 재개발을 투자를 하려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인근의 아파트의 이 시세를 보면은 여기 서울숲 트리마제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트리마제 아파트가 뭐 36평형, 37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30억에서 33억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 가격이 좀 프리미엄이 높겠죠. 네.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셔도 24평, 25평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24평, 25평 아파트가 되더라도 30평대가 30억 정도 하면 19, 20억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억에서 19억만 잡더라도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가 되겠죠. 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성수동은 재개발로 막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성수동의 아파트들이 30평대가 30억, 35억 간다고 한다면 자양동에 있는 지역도 재개발한다고 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리고 보통 보면 재개발에서는 대지 지분 있죠. 대지 지분. 네. 대지 지분 뭐 땅이 몇 평 갖고 있느냐 이렇게 대지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지 지분이 0이거나 없어도 위에 그 주택 부분 있잖아요. 주택 부분이 전용 면적이 한 평 이상만 등기만 있어도 20평대는 줘요. 그런데 감정가가 낮아가지고 권리 가액이 낮겠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아져요. 추가 부담금이 많은 건 입주할 때 내는 거니까. 내가 지금 내는 게 아니고 또 입주할 때가 10년 후라고 한다면 10년 후에 입주할 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고 추가 부담금을 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를 하나 사놓고 외국 가 있다가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지역, 요즘 그 원효로라고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원효로 일가가 지금 현재 외국 간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군데 찍어 드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가서 원효로 일가 보면 용산 경찰서 있는 데 있죠. 네. 용산 경찰서가 있으니까 주변이 일단 도둑놈이나 뭐 범죄자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전세가 잘 나가요. 전세가 잘 나가면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돈이 덜 들어가죠. 전세 갭 투자를 해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남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남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 역세권, 네. 효창공원에서 역세권. 그래가지고 이 원효로가 네. 더블 역세권 재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는 당장 정비구역이 지정된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여기 개발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 제한. 네. 뭐에 대한 행위 제한이겠어요? 신축 지어가지고 지분 쪼개기 해서 이 입주권을 나누어져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조합원들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항상 보면은 어디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가서 건물 짓는 건설사들이 가서 막 그 단독주택 사가지고 사서 멸실하고 거기다가 다세주택 많이 지으면은 거기에 있는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 늘어난 만큼 이주권을 줘야 되니까 기존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작년 불과 한 달 전이죠. 12월 10일 날 고시를 했어요. 근데 고시를 하고 이 개발행위 제한하고 나면 보통 1년에서 3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효로 일가의 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항상 재개발은 정부가 하라고 하고 노후도 맞는다고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원효로 일가는 주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 그래서 사업이 좀 빨리 갈 걸로 보여요. 네.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행위 제한을 하거나 네. 재개발 지역으로서 구역 지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개발 행위 제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역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에서 3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면서 재개발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면 옆에 보면 공원 용산 민족공원 아시죠? 네. 공원도 도보 한 10분이면 다닐 수 있고 남산도 보이고 역도 2개 있고 국제무 단지 개발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국제무 단지 개발하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역시 원효로 일가에 방 하나짜리 원룸이나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1.5룸이나 방 2개짜리가 있는 투룸 요걸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외국에서 또 5년, 7년 동안 있으시잖아요. 네. 역시 전세를 놓고 가려면 좀 새 집을 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새 집을 사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리고 25평 요즘은 25평 아파트도 방 3개에 방 3개 그러니까 25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면적 있잖아요. 네. 전용 면적이 5구 제곱미터에서 막 60 제곱미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 요것들도 방 3개에다가 욕실 2개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나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 다세대 주택은 프리미엄은 높겠지만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부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이 낮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용산 하나 사는 것도 하나의 로망이죠. 용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제가 학교가 그쪽이었어요. 학교 어디셨어요? 저 그 남영역 근처에 신광여고였습니다. 아, 예. 너무 네. 좋죠. 앞으로 여기 청파동도 지금 현재 청파동 1가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신속통합 계획에 청파 2구역이 이번에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하나, 둘, 원효로까지 하면 여기에 드디어 용산이라는 데가 십몇 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한남 뉴타운에는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용산 재개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더 잘 아신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 동네 하셔가지고 여기는 뭐 숙대도 있고 설린중학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미 한 470세대 정도 아파트 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미 입주한 것들은 지금 19억조에서 19억 5천 정도 하고 있어요. 이미 30평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여기 호창공원역 앞쪽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2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400세대라면 지금 현재 원효로 일가는 제가 봤을 때 이만큼 크기 때문에 한 뭐 1,500세대에서 2,000세대는 나오는 대규모 아파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오시면은요 매우 만족할 것 같으니까 요거 2개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를 3억 정도 갭 투자하고 하기에는 서울 쪽은 좀 좋은 데는 하기가 좀 힘들고 수도권으로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청자님은 집도 안 살 거니까 미래가 좀 아주 촉망되고 미래가 밝은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사가지고 아파트로 바뀌는 걸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원효로 일가하고 그다음에 네. 자양 사동 한번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해외에 가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셔서 더 성심성의껏 좀 길게 상담해 주신 것 같아요. 성동구에서 하나, 용산구에서 하나 2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 남양주시 덕소역 앞에 있는 네. 강면 3일 아파트를 제가 한 15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자녀한테 음, 증여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그보다는 이제 뭐 자녀한테는 더 뭐 이렇게 상급지 내지는 서울 쪽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주택이 이제 3주택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사기에는 취득세도 12%이고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생각을 그래서 한 건데 네. 자녀가 아직 20살 이제 됐고 해서 네. 세대 분리는 안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자녀가 거기 이제 임차인분의 그 소득으로 네. 증여세를 한 5년 분납하면서 네. 5년 후에 이제 2년 거주하고 5년 후에 이제 그 매도를 하면서 자녀가 이제 뭐 서울 쪽으로 이렇게 뭐 하던가 그때 그런 갈아타는 방법이 게 어떨지.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남양주 강변 3익 아파트를 원래는 좀 자녀분께 증여를 하고자 했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그냥 매도하고 자녀분께는 다른 걸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직은 좀 미련이 남으신 것 같은데 이걸 네. 증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면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남 얘기 듣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잘 의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증여할 가치가 있느냐? 네. 증여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네. 이제 자녀분이 아직 20세도 안 되시나요? 이제 20살 돼요. 이제 20살. 만약에 서울에 아무래도 뭐 덕소보다는 서울에 사주고 서울에 해주면 더 좋죠. 예.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요?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네. 그러면 돈을 더 큰 돈을 만들어내려면 증여세 더 많이 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미성년자니까 취득세도 더 많이 내야 되죠. 죄송합니다. 미성년자가 세대 분리가 아직 안 되니까 학생이니까 예. 취득세도 중과가 되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20세 나이 지금 왜 유리하냐면 우리 천연이 3주택자로 지금 현재 종부세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 아들이 공시지가 6억까지는 또 증여 합산되는 부분을 또 가져가죠, 그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아드님이 돈을 안 벌고 있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증여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아드님이 직장을 다니고 세대 분리가 돼 있다라면 증여를 하지 않고 자녀가 우리 시청자님 부모님 것을 매입해서 싸게 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증여를 한번 하고 나면 5년 후면 매각할 수 있죠. 5년 후가 되면 20세니까 군대 갔다고 하고 하면 뭐 따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기만 하면 직장 생활 하니까 세대 분리해서 2년 더 거주하고 그죠? 예. 그럼 한 7년에서 8년 후에 매각을 하면 비과세로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취득세가 들어가고 증여세가 들어갈지라도.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부담부 증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담부는 거기가 만약 전세로 지금 임차가 돼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월세로 돼 있어서요. 월세로 돼 있어요. 예. 제가 2천 정도 보증금이라서 그냥 증여하고 거기에 이제 임대소득을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방식으로 네. 하면은 예.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월세를 모아 가지고 네. 증여세 부담되는 부분보다는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월세 모아 가지고 과연 증여세라든가 취득세를 얼마나 더 줄일 수 모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게 부담부 증여 부분인데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네. 예, 지금 현재는 양도세 중과이기 때문에 중과가 나와요. 네. 저의 생각은 월세로 증여하는 것보다 전세로 놓고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도세가 지금은 중과가 되니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양도세를 요즘 좀 대선 후보분들이 다 양도세 중과 부분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들으셨죠?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인데 시장에 너무 물량 우리 시청자들 3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중과세는 완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과세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직접 세무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말고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었을 때 어떻게 월세를 받으면서 5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세로 전환해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현재 네. 돈이 안 버는 관계로 디딤돌 하나 만들어줘서 미리 좀 가격이 아직은 쌀 때 증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증여하는 방법, 그중에서 조금 방법만 바꿔서 부담보 증여를 활용하자라는 조언 드렸지만 한 가지 더 꼭 세금적인 상담도 꼭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둘 테니까요. 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우리 아들이 네. 집을 하나 구매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살지 세종시에 좀 추천받고 싶어서 대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드님 근무지가 그럼 세종시인 건가요? 아니요, 천안인데 네. 천안보다는 세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천안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네네. 내 집 마련을 지금 세종시 네네. 쪽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 전세 거주하는 게 좋을지 네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은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올해 결혼을 할까 하고요. 아, 올해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며느리 되실 분은 또 직장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직장은 안 다녀요. 예, 이제 앞으로 네. 계속 가사.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자금이 네. 지금 이제 아드님이 지금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얼마 정도 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억에서 4억. 네네. 3억에서 4억을 세종시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 예. 전세를 끼고라도 아니면 좀 나중에 좀 투자 네. 가치가 좀 되는 곳에 좀 추천받고 싶어요. 네. 대표님.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뭐 뉴스 많이 보시죠? 세종시 어떤 상황이죠?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 예. 가격 하락하는 상황이죠? 네네. 예. 인력 내리고도 매물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시는 세종시가 가격이 하락하면 천안도 또 힘들겠죠? 네. 예. 지금 직장은 천안이라고 했죠? 네네. 저는요, 일단 우리 아드님은 네. 천안 직장 가까운 데서 네.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네. 전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은 한 8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네. 네. 그러면 3억 가지고 한 전세는 제가 봤을 때 4천이나 5천 정도 투자하고 나면 한 네. 2억 5천 정도 여유자금 있죠. 네네. 2억 5천은 서울에다가 아, 예. 하나 사두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을 제가 기억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우리 하나도 모르니까 상담하는 거죠. 네네네. 하나라도 알면 저한테 전화하시겠어요? 안 하죠. 네. 그리고 네. 있잖아요. 네. 보통 그 부자 안 된 사람들 보면은요. 네. 서울에서도 좀 이게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네. 자기 동네 익숙한 데만 투자하고 네. 익숙한 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부자 안 돼요. 음, 모르는 데 가서 무슨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냄새 맡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자기 동네 남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그 동네만 좋대. 왜? 익숙하니까. 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요. 익숙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신 아드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새해 첫 상담이고 하니까 네. 익숙함을 넘어서 네. 이게 아마 익숙함을 넘어서 투자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하고 네. 일단은 그 아무리 어디 사라고 하더라도 아드님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예.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절차를 모르니까. 예. 그래 아드님하고 한번 같이 네. 서울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 기회에 네. 결혼하기 전에 신부 그러니까 며느리랑 데리고 와서 상담 받으시면 더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하고요. 네. 서울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네. 여기 안양 평촌 아시죠? 네. 안양 평촌 전세 끼고라도 사두셨다가 네. 천안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네. 출퇴근도 가능해요. 네네. 아셨죠? 한번 오셔서 상담 다시 받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대표님께요? 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우선 방향만 일러드렸어요. 천안이나 세종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서울
서울로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오자 조언 드렸으니까 아드님께 전달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나가고 있는 전화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아드님께서 직접 주셔도 좋겠죠. 자, 오늘 저희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코로나19 피해서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